자, 여러분, 백악관이 드디어 2028년 달 착륙과 2030년 기지 건설을 못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의 국가적 올인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엔비디아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고, 사이버캡은 공도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자 웨이모는 비용 문제로 현대차와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오늘 영상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내용들로만 꽉 채워왔어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백악관에서 날아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 정책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고 2030년까지는 달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언젠가 가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8년, 2030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나사와 관련 기업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 국장 자리에 제러드 아이잭맨을 앉혔죠. 제러드 아이잭맨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밀어줬던 사람이자 또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비행 미션을 직접 지휘하고 또 사비로 우주까지 다녀온 그야말로 스페이스X의 찐팬이자 핵심 파트너죠. 이런 인물이 나사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우주 개발은 사실상 스페이스X가 주도하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해요. 2028년까지 달에 가고 또 기지를 지으려면 지금 당장 대량 수송이 가능한 로켓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행정명령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주가 탐험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안보와 국방이 직결된 전략적 영토이자 자원을 캐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8년까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요. 우주에서 오는 위협을 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 네트워크인 스타실드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락하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방산 기업들의 무대도 우주로 확장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달 기지를 돌리고 화성까지 빠르게 가려면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새로운 거대 시장이 우주에서 열리는 셈이에요. 결국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우주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올인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페이스X와 원자력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주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테슬라 내부의 중요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는 지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테슬라가 최근 그 AI 칩 설계 엔지니어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ASIC죠. ASIC을 포함해 메모리와 통신망까지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준비 중인 AI5 칩, AI6 칩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ASIC에 포함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보통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비싼 GPU 칩을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우리가 직접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만을 위한 맞춤형 두뇌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였죠.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수만 개의 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인 인터커넥트 기술과 메모리 시스템까지 엔비디아의 그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자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주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테슬라의 AI 성능은 훨씬 더 최적화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뭐 망했다, 뭐 이제 그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니 엔비디아 수요가 줄어들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구글의 TPU나 또 테슬라의 칩은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적죠. 자신의 회사들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자체 개발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범용성 면에서 어디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다 쓸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물론 미래가 아주 창창하게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텍사스 오스틴의 일반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어요. 그동안은 비공개 트랙이나 뭐 행사장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차들과 보행자가 다니는 진짜 도로, 즉 공도로 나온 겁니다. 오스틴은 테슬라 본사가 있는 곳이라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곳이죠.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이 실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건 규제 당국의 임시 허가를 받았거나 기술적 검증이 실전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로보택시 사업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겠죠.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판매량 데이터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2025년 영국 자동차 시장 데이터가 나왔어요. 결과가 아주 놀라워요. 테슬라가 영국 전기차 시장을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폭스바겐, 아우디, BMW 같은 유럽의 전통 강호들을 다 제치고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더 대단한 건 모델별 순인데요. 1위가 테슬라 모델 Y, 2위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한 회사의 차량이 1, 2등을 싹쓸이한 거예요. 특히 3위인 아우디 차량과는 판매량 격차가 꽤 큽니다. 영국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시장이라 유럽 내에서도 꽤 중요한데요. 여기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9.6%에 달한다는 건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이버트럭이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경찰차로 공식 채택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채널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먼저 주목할 곳은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죠. 이곳 경찰국이 최근 사이버트럭 10대를 순찰차로 공식 도입했고요. 이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방탄 기능과 또 전술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실전 업무에 투입된 건데요. 미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는 마약 방지 교육이나 홍보용으로 사이버트럭 경찰차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의 케마 경찰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을 30일 동안 실제 순찰 차량으로 쓸 수 있을지 테스트를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그 트라메인 루이즈 경감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평생 알았던 것보다 지난 며칠 동안 테슬라를 타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직접 타보니까 내연기관차와는 차원이 다른 소프트웨어와 가속 성능, 즉 테슬라 모먼트를 경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찰차 시장은 한번 뚫으면 규모도 크고 교체 주기도 일정해서 아주 안정적인 매출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흔히 B2G라고 하는 관공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게다가 험하게 타는 경찰차로 쓰이면서 내구성을 인정받으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경찰이 쓸 정도로 튼튼한 차라는 그런 또 홍보 효과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로보택시 경쟁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분석해 드릴게요.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 모델을 기존의 제규어 차량에서 현대 아이오닉 5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4년 말 정도부터 나왔던 얘긴데요. 이게 단순히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비용, 즉 돈 문제와 직결되는 거겠죠. 기존에 웨이모가 쓰던 제규어 그 아이페이스 차는 한 대 만드는데 무려 2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아이오닉 5로 바꾸면서 이 비용을 약 1억 원 수준으로 절반 넘게 뚝 떨어뜨렸습니다. 웨이모가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서 진짜 돈을 벌어보려고
그런 경제성 확보에 나선 거예요. 물론 이 차값이 이 가격인 게 아니고요. 이 차를 만들 때 이제 라이다하고 그런 것들을 웨이모와 합작을 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웨이모가 아무리 비용을 줄여서 1억 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테슬라가 준비 중인 사이버캡은 목표 가격이 4천만 원대 정도예요. 웨이모는 비싼 라이다 센서를 덕지덕지 붙여야 해서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 방식이라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현대차와 웨이모가 연합해서 테슬라를 견제하는 그런 형국인데요.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2배 이상 저렴한 구조, 즉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남긴 의미심장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로봇과 AI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집이든 지어줄 것이고 터널을 달리는 전기차와 또 항공기가 어디든 데려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굳이 도심이나 직장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짧은 글에 테슬라의 모든 사업 비전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이 집을 짓는다는 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투입이 돼서 집값을 또 뭐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그런 뜻일 것 같고요. 터널을 달리는 차는 일론 머스크의 뭐 굴착 회사, 그 터널 뚫는 회사 보링 컴퍼니와 자율주행을 의미하겠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로봇 덕분에 의식주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고 자율주행 덕분에 어디에 살든 이동의 제약이 사라지는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는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그 비용을 낮추는 국가 경제 수준의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독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